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인문학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가 이야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노년, 우리 누구나 나이 들게 되는데요. 나이 들면서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여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그 엘렌 랭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우리는 우리 기대대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실제 우리의 체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니까 체력이 약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체력은 실제 감소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도 나는 쌩쌩해,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면 오히려 체력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엘렌 랭어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랭어 교수님이 수행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들이 20년 전에 생활 환경에서 지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70대 노인들이 20년 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50대 초반에 지내던 그 환경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썼던 물건들 메이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생활을 하게 했더니 70대 노인들이 체력이 50대 평균 체력 정도로 변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랭어 교수님의 연구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젊게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노년의 삶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 먹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이듦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멋있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실제보다는 더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 거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빨리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문제는 아마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운동입니다. 노인의 신체적인 능력 향상 외에도 운동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극복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난주에 저는 남산을 걷고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동국대 입구 옆쪽에 보니까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한동안 그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들이 플레이 도중에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은 상당히 젊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저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게이트볼이 많은 움직임은 없지만 함께 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스포츠 사업은 또 새로운 좀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이를 좀 부각하지 않고, 또한 직접 그들한테 대면하는 노인에 대한 배려하는 서비스도 좀 필요해요. 특히 운동이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제품을 판매할 때는요,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겪고 운동이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이제는 노인 소비자에 대한 스포츠 서비스가 특화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법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체육법제화의 방안에 대해서 최현탁과 백윤철 연구자는 4가지 방향으로 좀 제시했는데요. 제가 좀 그걸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상으로 기본권으로 노인 스포츠 권리를 사회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포츠권에 대한 보장이 담보되는 복지를 실현해야 하고요.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사회 간접 자본 확보라는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는요,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정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체육이 사회복지법상의 보험 산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노인 의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운동이 보험 산정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노인들이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노인생활체육 지도자가 공인된 자격을 갖추게 하고 노인들을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학습한 지도자를 일선에 잘 배치했을 때 우리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몇 해 전부터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노년층의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경제적인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잘 껴안을 수 있을까? 이게 숙제고, 그분들을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운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시스템에서의 운동 시스템 또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년에 불안해하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요, 제가 보기에 꾸준히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산 하산길에 만난 그 게이트볼 하셨던 그 노인분들은요, 하나같이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났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분들은 멋진 분이기 때문이죠. 멋진 노년을 위해서는 자주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자주 운동하시고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고 운동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행복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 노년의 계층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점에 노년의 삶에서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웃고 그리고 또 열심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